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법무부 장관 박성재,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참 이게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이제 혼쭐 내는 이런 이제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요.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전현희 이사가 이제 계속 말 바꾸기를 합니다. 본인이 권익위원장 때 녹화한 동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말을 180도 바꿔가지고 계속 이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이런 이제 행태,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박성재 장관은 저는 상당히 진짜 대응을 잘한다고 봐요. 이 법사위에 무지막지한 완전히 진짜 까면 안 되는 게 이상한 의원들이 많잖아요. 정청래부터 이 법사위 위원장 까면 됩니까? 거기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장경태, 서영교, 그다음에 이성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김성원 간사부터. 진짜 이게 법사위가 제가 문제다 수없이 걱정했는데,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아예 대응을 상당히 의연하게 논리적이고 차분하면서도 이게 단호한 태도로, 왜 전부 이게 법조계로 보면 깜도 안 되는 전부 한참 후배들이잖아요. 그 법조인들 중에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어제 전현희 의원이 얼마 전에 살인자 발언으로 재미 좀 봐가니까 또 이게 강성 발언했겠지. 얼마 전에 권익위 국장 죽은 거 가지고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살인자다 이 발언으로 갑자기 2등으로 전당대회 마치니까 어제도 김건희 여사 몰아붙이려고 계속 왜 수사가 부실하냐 이러니까, 아니 김영란법에 처벌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니까 계속 규정이 있니 없니 전현희 의원이 계속 몰아붙이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법을 만드는 거는 이게 국회인데 우리 행정부 보고 법을 만들라는 겁니까? 딱 이래버리니까 이게 할 말이 없잖아요. 처벌 조항이 국회에서 뺐잖아요. 배우자는 처벌 조항 넣으라니까. 그러면 이게 남편의 직무 관련해서 부인이 얼마 이상 받으면 처벌하게 처벌 조항을 넣으라니까.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직무유기 뺀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뺐는지 어떻게 뺐는지 그걸 이게 지적해서 박성재 장관이 단호하게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게 내가 법을 이게 우리가 규정이 없는데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니까 전현희가 더 이상 반박할 논리가 궁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현희가 막 말을 이렇게 끊고 막 답변하니까요. 오히려 이제 박성재 장관이 딱 반말하지 말라 할 때는 이게 단호하게 꾸짖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눈을 딱 깔고 째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책상도 쳤다고 기사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당당하게 의연하게 민주당의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예의 없는 이런 데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장관이 이래야 됩니다. 장관이 고양이 앞에 쥐처럼 굽신굽신해서 이래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 박성재 장관은 워낙에 학자풍이거든요. 한학에 능통한, 제가 학자라고 옛날에 시도 많이 쓰고 제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한문이 능통한 한학자라고. 참 이게 잘하는 것 같아요. 검찰 인사도 매끄럽게 잘하고, 이번에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이제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현희 이자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으로 자기가 있을 때 한 말, 그게 녹화가 동영상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 8월 달에 자기가 이제 김영란법을 설명하는 이런 데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2021년 8월 달에 권익위원장 시절에 권익위 유튜브에 전현희가 이제 출연한 거예요. 이거 보면 자기도 부끄러울 거예요. 거기에 출연한 뭐냐? 이래 돼 있어요. 가족이나 친지 중에 공직자 등이 있는 경우 청탁의 대가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직자의 친족이 공직자 등에게 선물을 제공할 경우의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선물 가능하다. 이 말은 이제 이 말은요, 결국 이제 처벌
조항에 청탁의 대가적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그 공직자 부인이나 친족 있잖아요. 에 대해서 이제 그 100만 원 이상 선물해도 처벌하는 게 없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 해설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 그게 바로 처벌 조항이 없는 겁니다. 그게 본인이 권익위원장들이 이 말하고 지금 이게 왜 처벌 안 하느냐? 자기들이 법 안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게 그 논리 모순 아닙니까? 전현희 이자가 이제 이것만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충돌 많이 따지더니 자기가 이게 위원장할 때 추미애 장관이 자기 아들 동부지검의 아들 수사를 지휘하는 게 이게 이해충돌이냐 아니냐 질문하니까 당연히 권익위 공무원이 이해충돌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공무원을 압박해가지고 이해충돌이 안 되는 걸로 추미애 장관이 자기 아들 수사를 지휘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충돌이 안 된다는 게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바꿔라 이렇게 압력을 내가 짓고 나면 이것도 이게 고발돼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추미애 장관이 문제되니까 이해충돌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상대 진영은 무조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도 그것도 이게 실제 국회에서 계속 불러서 압력을 했잖아요. 청문회 부르고 정인들로 불러가지고 얼마나 공무원들 괴롭혔습니까? 그냥 결정 난 걸 권익위 결정을 존중하고 따랐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본인들이 끝까지 권익위가 잘못됐다. 권익위가 아니고 이게 건의위원회로 김건희위원회로 이게 전락됐다. 그러면서 이게 공무원들을 계속 무더기로 불러서 정인신문하면서 이게 괴롭히고 비판하고 언론에서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공무원들이 심적으로 괴롭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누가 위에서 압력녀가 외부 위원 10몇 명이 투표해가지고 결정하는 걸 그 국장한테 압력을 왜 했습니까? 위에서. 권익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왜 압력을 넣겠습니까? 권익위 국장 대리가 아무 권한도 없는데 외부위원 15명이 표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검찰에 보낼지 안 보낼지 표결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게 작태를 보이고 있다. 전현희가. 이자가 이제 그 출근도 권익위원장 시절에 출근을 했습니까? 거의 오후에 가거나 안 한 날도 많았죠. 그러면 이게 출근 기차표는 다 끊어놨다가 출근 안 하니까 기차표 환불받으면 전부 이게 횡령한 거 아닙니까? 그 보좌관이 다 횡령했는데 그 전현희는 모르냐고 그걸 몰라요? 자기가 안 가면 출근 그 비행기 그 기차표 값 그걸 이게 얼마나 횡령했냐고. 그걸 또 이게 부하 직원한테 꼬리 자르기로 보좌관이 다 했다 나 몰랐다 이런 게 이런 데 아닙니까? 이번에 그 살인자요 고발돼 있거든요. 살인자 이런 거 고발돼 있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사과 안 했잖아요. 이거요 처벌하면요 이거 수사하면 이게 그 면책특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면책특권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만 적용되지 이렇게 욕설하거나 명예훼손 발언하거나 모욕적인 이런 거는 직무와 관련 없고 전역에 더군다나 그때 그 주제는 이제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준비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인데 권익이 아무 관계도 없는 걸 그냥 이게 해도 하기 전에 욕설하고 이게 살인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직무 아무 관계 없는 면책특권과 따라서 이제 이런 거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 단호하게. 자기가 이거 발언 때문에 최고위원 2등 했으니 이 발언 때문에 배지가 날아가도록 저는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 원칙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야당 의원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깨트려 박살 내주시고요. 그 태도에 대해서도 어디서 그 갑질하는 국회의원들 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을 해달라. 지금처럼 아주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당당한 태도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